안녕하세요. 크마TV ESG 텔러 정혜섭입니다. 4월 첫째 주, 둘째 주 국내 해외 ESG 트렌드 이슈 픽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이슈를 보겠는데요. 워드 클라우드로 봤을 때 ESG 기준, 그 다음에 일회용품, 또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이렇게 정부 조직이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3월 한 달 동안 하루에 ESG 경영이나 키워드로 하루에 65개가 기사들이 쏟아졌는데요. 그 연관된 키워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 키워드 위에서 숫자를 적어놨는데요. 그만큼 많이 언급된 단어 키워드들이고요. 이걸 다시 종합해 보면 경영, 기업, 환경, 사회 분야가 많은 ESG 경영과 함께 많이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대부분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선포한다, ESG 경영을 위해서 노력한다 라는 기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환경보호와 사회공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강한 회사가 되겠다 라는 기사들이 주로 된 트렌드 이슈였습니다. 국내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보시면 정부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재택근무 얘기도 있고요. ESG 위원회 등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재, 두께, 색상, 무게까지 간섭하는 정부라는 기사 제목인데요. 환경부에서 화장품이나 식품 같은 주요 제품 포장재의 두께나 색상, 무게 등 기준을 강제로 하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장재 재활용을 쉽게 한다는 취지지만 신제품 출시와 수출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고요. 국내 5,200개 기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사는 환경부 가이드라인 배포인데요. 4월 1일부터 식품 적경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인데요. 일회용품은 금지되도록 정부에서 규제를 하였습니다. 즉 4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정부에서 환경적인 이슈로 많은 규제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 기사를 보시면 또 마찬가지 정부에서 차량용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기술 표준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전기차 배터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기준을 이제 정부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2030년에는 8만 개가 넘는 전기차 배터리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처리하는 문제가 이제 또 골문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사회적 이슈 부분인데요. 지금 4월 18일부터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을 대부분 해제를 했죠. 포스코가 처음으로 재택근무를 중단하고 또 SK하이닉스는 월 1회 주 4일 근무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재택근무 중단을 시기상조라는 우려와 포스코를 신호탄으로 점차 사무실 복귀가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월 1회 주 4일 근무 체제로 하는데요. 특히 MZ세대들을 위한 직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날 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네, 사회 분야 국내 두 번째 이슈입니다. ESG 공시 부처별 동시다발 논의의 상장사들 부담, 단순화 필요라는 기사인데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외에도 환경부, 산자부 등 ESG 공시 제도 및 가이드라인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상장사 기업들이 어느 기준에 따라야 되는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같은 정보를 중복 공시하는 문제까지 생길 수 있어가지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ESG 주도하는 산업부, 연내 업종별 ESG 기준 발표 계획을 인수위에 보고했다는 내용인데요. 작년 12월에 산자부에서 K-ESG 가이드라인을 세분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연내에 업종별로 나누어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K-ESG 가이드라인은 통합적인 내용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만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추구하는 내용이 다 달라서 이런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 분야에서 국내 이슈는 작년 기업 결합 첫 1000건 돌파, 전기차 신재생 등 친환경 딜 활발이라는 내용인데요. 지난해 기업 간 주식 취득이나 합병, 영업 양수 등이 심사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1000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특히 대기업 주도의 기업 결합이 급증을 했고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인수합병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기업 결합도 근 5년 내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즉 ESG 시대의 사업구조 개편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는 ESG 해외 이슈 부분인데요. 워드 클라우드를 보시면 3월 달에도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두각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보시면 여성이라는 게 두각이 됐고 주 4일,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보이고요. 여전히 또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신재생, 환경, 탄소 같은 단어가 보입니다. 네, 해외의 주요 기사 부분인데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EU가 탄소 국경 조정 제도 1년 앞당기고 적용 품목도 9개로 늘린다고 합니다. 즉 이거는 한국 기업의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초안에는 철강, 전력, 알루미늄, 시멘트 등 5개였지만 이제는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이 EU에 수출하는 9개 품목의 최근 3년간 연평균 금액은 55억 1천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업계와 기관의 세밀한 영향평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풍력, 태양광 등 세계 발전량 10% 선 넘었다. 그렇지만 한국은 절반에 그친다라는 기사인데요. 재생에너지의 대표격인 풍력, 태양광이 처음으로 전 세계 발전량의 1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평균 절반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풍력, 태양광 비중이 2자릿수를 기록한 국가는 50개국이고요.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등이 지난해 풍력과 태양광을 합쳐서 10%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얼마일까요? 한국은 풍력은 0.55%, 태양광은 4.12%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많이 세계에 비해서는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EU가 세계 최초로 지속가능 배터리법을 입법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EU 배터리법에는 공급망 실사, 재활용 원료 비율 강화, 라벨링, 배터리 수거, 탄소 발자국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배터리의 원료부터 재활용까지 생애 주기 전반에 거쳐서 ESG를 강조해서 지속가능 배터리법이라는 별칭이 얻었습니다. 조만간 EU 이사회에서는 표결을 거쳐 연내 법안을 거쳐 최종 발의할 예정입니다. EU 태양광 풍력 시장은 2배로 커진다라는 내용이고요. 지난 3월달 이슈에도 독일이 2050년 탄소 중립을 2035년까지 땡기겠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똑같이 EU에서 태양광 풍력 시장이 커지면서 재생에너지 시간을 더 땡기겠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유럽에 진출한 한국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환경 분야 5번째 기사입니다. 미국 기후 공시 의무화에 바빠진 글로벌 회계업계 내용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 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감사인의 업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 주석에 포함된 기후지표와 공시는 모두 감사 대상이고요. 확정 시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의 기업들은 2024년 회계연도부터 스코프 3 배출량을 공시해야 하므로 앞으로 이 시장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해외 사회 부분인데요. 앞서 우리나라도 SK하이닉스가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 것처럼 유럽에서도 주 4일 근무제 시험 도입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무 형태를 놓고는 찬반 논쟁이 아주 치열하다는 내용인데요.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일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노조 아마존에 노조가 생긴다. 설립 투표가 첫 가결되었다는 내용도 있고요. 미국 2위 연기금에서는 여성 이사 없는 기업 이사진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앞서 워드 클라우드를 보셨을 때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컸었는데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 사회이사가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이슈 마지막 부분인데요. 무디스 ESG 프로파일과 신용 임팩트 점수를 새로운 산업군에 확대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무디스는 ESG 고려사항을 각 기업 리스트, 익스포저와 신용 영향 정보를 포함해 이들 분야의 신용 분석에 명시적으로 통합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분석에는 발행자 프로파일 점수와 신용 영향 점수 등 2가지 유형의 ESG 점수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IPS 점수는 신용 위험에 중요한 ESG 고려사항에 대한 발행자의 익스포저를 측정하는 방면,
신용 영향 점수, 즉 CIS는 그러한 ESG 고려사항이 발행자의 신용 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상으로 4월 첫째 주, 둘째 주 국내 해외 ESG 트렌드 이슈를 뽑아봤는데요. 워낙 ESG에 대한 트렌드 양이 많다 보니까 저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뽑아봤습니다. 네, 2주 뒤에는 4월 셋째 주, 넷째 주 국내 해외 ESG 트렌드를 다시 뽑아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